네, 지난 시간 내용 잘 기억하십니까? 더, 더 심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한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중독되어졌다. 근데 그 중독 문제는 당신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만이 중독자가 아니라 나도 다른 분야에 당신이 중독되어 가는 어떤 그런 패턴과 괴로움이 내겐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서로가 진실하게 공유가 되면은 한 사람에게 중독 문제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되면 다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냐, 당신이 지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맞지만 그보다 더 당신이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당신 상태가 있다. 그게 바로 중독 문제고 당신이 중독자고, 다음으로 얘기해 줄게. 당신은 다른 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프다. 그래서 당신 환자다. 이걸 인식해 줘야 됩니다. 이게 환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왜냐? 환자는 환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환자는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와서 마약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초면에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겠지만은, 앞에 얘기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당신이 왜 환자인지를 서로가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중요한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자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환자 자신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아픈 환자인지 인정이 안 되면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의 과정을 걸어가지도 않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비난보다는 치료를 해주려고 하고 치료를 안내해 주려고 하잖아요. 왜? 아파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중독 문제가 사실은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사실은 비난하고 처벌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몸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물질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이 인정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내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인정이 되면, 왜?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 이게 치료가 필요하고 병든 부분, 아픈 부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죠. 내 내면의 아픔을. 그리고 내 영적인 부분에 이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는 부분에서 내가 답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바르게 정리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시도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됐고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일 자신이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자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길에 지나가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뭐 검은 봉다리 들고 스리퍼 신고 소주병 이렇게 검은 봉다리 담겨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소주 한 병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약 중독자는 겉모습에 난 마약 중독자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마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 상담을 통해 또 교육을 통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일상 삶 속에서도 나와 대화가 안 하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봐요. 뭐냐 하면 그들의 대화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 제스처, 얼굴 근육, 이 손짓, 몸짓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약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중독되어진 사람을 이 부분으로 못 보면 안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죠. 또 제가 뭐 늘 가서 중독자들 대상으로 마약 문제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기분 나쁘더라도 본인에게 꼭 인정되기를 바라요. 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환자거든요. 아픈 부분이 다를 뿐이고요. 아파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지. 환자라고 인식되면은 환자라서 부끄럽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요? 약물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해야 됩니까? 마약 중독이 약물 치료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어떤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그 약을 탁 먹으면 알코올이 딱 끊어진다. 그거 만든 사람은 아마 노벨상 바로 받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못 만들어서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들까요? 아니면 못 만들까요? 제가 볼 땐 못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약을 왜 못 만들까요? 사실은 마약을 예를 들어 봅시다. 마약을 아까 계속 갈망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행복 전달 물질 도파민을 1000이나 제공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1100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약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마약을 찾지는 않을 거거든요. 약국 가서 1100 쏟아줄 수 있는 것을 찾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아침에 약국에 약국 문 열는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거 먹어야 행복하니까, 기쁘니까요. 그럼 2차 중독 되겠죠. 참 안타까운 건데 기소유예 교육을 할 때 많이는 아니지만 항상 10% 정도 교육생 중에 10% 정도가 필로폰도 아닙니다. 대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엑스터시도 아니고 또 뭐 다이어트 약인 펜타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상자가 있냐면 수면제 때문에 오는 대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엾죠. 뭐냐 하면은 쾌락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큰 유흥을 즐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잠이 안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잠들었거든요. 좋았어요. 그 다음날 잠이 안 오고 너무 불안하고 벌써 밤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잠을 자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마음은 벌써 불안하고 잠이 안 와서 힘든 건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 속에서 밤마다 괴로워서 이제 또 정해준 대로 하나를 먹었거든요. 잠이 안 오네. 그래서 2알 먹었어요. 겨우 잠들었거든요. 그 다음날은 2알 먹어도 잠 안 오네. 3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는 10알 정도를 먹어야 그나마 겨우 잠을 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안타깝잖아요. 잠 잘 자고 싶은데 잠 안 와서 너무 힘든데 병원에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30알밖에 없는데 30알이면 하루에 1알 먹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8알 먹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아니면 가족 명의로 친구 명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새로 내가 어떤 보험을 드는데도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명의로 사서 이쪽에서 30알을 사고 저쪽에서 30알 사요. 그게 나중에 다 이렇게 검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장소에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거는 처벌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남들처럼 샤워하고 이불 덮으면 곤하게 잠자는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개운하게 깨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불법적인 통로로 수면제를 사서 먹거든요. 근데 어느덧 있잖아요. 그 약을 먹는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돼버려요. 잠을 자기 위해서 7알, 8알 먹었는데 그 다음날 깨서 뭔 하나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 두려움 속에 안정이 안 되고 몸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뭔 일을 하기 전에 수면제를 2알, 3알, 4알을 먹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거꾸로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뭔 한 일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저는 처음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만나러 상담을 오는데 극도의 불안, 두려움,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 두려운 거죠.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줄 만한 병원을 택시를 타고 온 데 돌아다니다가 2알씩 모아서 6알을 먹고 나니까 그 무기력하고 이 집중 안 되는 사람이 눈에 빛이 돌고 그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활발하게 내 앞에 와서 부끄러움도 없이 여자가 막 내한테 이게 치대고 막 내한테 활기차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이 사람 왜 이러지 했는데 수면제를 먹고 온 거죠.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려도 약물로 치료가 될까요? 약으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들은 거예요. 환자는 환자인데 약을 잘못 먹어서 온 환자인데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과 가면은 치료가 됩니까? 제가 정신과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했어요. 극도로 이게 긴장이 되고 불안하단 말이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당연히. 그래서 정신과를 갔어요.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수면제 주겠죠. 대마를 했어요. 너무 처집니다. 처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 시켜주는 약을 주겠죠. 제가 그 분야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약을 주지만 그것은 마약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을 통해 눌러준다 하더라도 약을 하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약을 못 해가지고 오는 증상들을 그런 정신과로 드러난 부분만 약으로 눌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다 의미 있는 건데 물음표를 던졌다 놨단 말이에요. 수술을 하면 돼요. 뭐를 수술하면 될까요? 뇌를 열어서 뇌를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여기 물음표 빠졌네. 원래 물음표 있어야 되거든요. 입원을 시키면 됩니까? 이것도 많이 하는 도전이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계속 마약을 하고 뭐 계속 나가서 마약을 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라도 입원시키고 마약 전문 병원에도 입원시키면 못 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마약 못 하니까. 근데 뭐 알코올 병원 입원시켜 보세요. 알코올 병원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심시간에 시간 맞춰가지고 우 나가가지고 다 소주 먹고 오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나가서 마약할 생각만 하는데 상담이 예를 들면 뭐 일반 뭐 어떤 상담소가 있다고 해보세요. 상담소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저 마약했습니다. 마약에서 괴로워 미치겠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상담이 잘 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게 물음표인데 순간순간적인 도움은 되겠지만은 진짜 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약물을 하는 사람을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징역 사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가면 강사님, 왜 우리를 징역 줍니까? 왜 우리를 징역에 살게 합니까? 징역에 있으면 마약방에서 전국의 상선들 다 알게 되고 나가서 마약 시스템이 다 연결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는 환자다고. 환자기 때문에 우리를 구금시키지 말고 치료를 제공해 줘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법적인 처벌, 이게 맞냐? 저한테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해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자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소날 바로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소날 병원 갈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 환자면 출소하고 바로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간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환자면 치료를 받으러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출소하고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게 1년 반 동안이나 수감돼 있으면서 왜 환자인데 이렇게 했냐고 늘 따졌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고 치료받으러 돌아다녀야 될 건데 다시 찌르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고 싶었던 거 하러 가잖아요. 환자잖아요. 환자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환자라고 인정 안 하는데 사회에서 그 사람을 환자로 대해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한 명의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을 환자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보는 개인과 사회 시스템이 인식이 같다면 사회에서는 그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겠죠. 근데 한 명의 중독자를 범법자로 보는 사회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 명의 중독자를 법적인 처벌을 하는 시스템이 계속 가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마약 사용자, 마약 중독자를, 단순 투약자를 선진국은 약간 좀 환자로 보는 게 강하죠.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구금되는 것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그 사람을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해나가는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 투약 때문에 막 수감 생활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판매나 제조나 밀수나 이런 부분들을 환자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금이 되지만은 단순 투약돼서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치료 시스템에 입소를 하고 뭐 공동 생활하는 치료 시스템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기준을 잡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제가 뭐 가능하다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링크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한 명의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후진국일수록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격리 대상이고 범법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사형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뭐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정식 공약이 마약 중독자를 검거하고 잡는데 작은 반항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들을 기꺼이 모두 다 사살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되고 마약 검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살된 사람이 3천 몇 명인가 뭐 그렇다고 내가 그 다큐멘터리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나라는 선진국인데 요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돼 가는 추세예요. 기소유예 제도가
대구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가 꼭 해냈다가 아니고 기소유예 제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강조하고 사회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인식되고 사회 인식이 변화되고 유관기관들이 도와줘서 기소유예 제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단순 투약인 경우에 사실 단순 투약이 실형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마약 박사가 돼서 나오는 이 구조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 단순 투약인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재활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한 명의 중독자를 이게 치료하고 상담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은 더 큰 일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작 근데 본인이 환자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의나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강력한 엄벌주의,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이 중독 현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고 법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죠. 교육과 치료 재활 우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도 있는 것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더라도 수감 대상자들한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심리치료 교육을 하는 심리치료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처럼 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문제는 지금 유혹이 오는 거를 내가 과연 방어할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이 한 명의 중독자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번을 지금 가지고 지금 몇 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이 강의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인식과 설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뭘 뒤에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죠. 또 상담을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문제를 보는 인식과 그 사람에 대한 눈이 바르게 되지 않고 뭘 도와주고 오히려 본인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다행이죠. 한 사람이 지금 저는 과거에 마약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고민이지, 이 법적인 문제로 한번 시달려보고 이상한 인간 만나서 당해보고 경제적으로 여러 손실 나보니 이거 마약은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늘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늘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아닐 건데요. 사장님 마약 전혀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저한테 막 쏘아붙이죠. 내보고 마약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나 안 한다니까요. 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좀 있다가 기소유예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있다가 집행유예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집행유예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소유예 만났던 사람이 집행유예에 와가 앉아 있어요. 저 보면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자기가 내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기소유예 때 제 말 알아먹고 보호관찰 집행유예에서 안 만나기를 바랬던 거고, 집행유예에서 만난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안 한다고요? 아니고 당신 앞에 방어할 힘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유혹이 늘 주변에 상주하고 있고 당신은 유혹을 이길 힘이었기에 보호관찰소에서 내 만남을 끝내지 말고 나와의 만남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지역, 다른 지역에 가서 교도소를 강의를 딱 갔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제가 지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사실적인 만남이었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만남의 사연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왜? 보호관찰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무슨 얘기냐, 내한테 마약은 끝이다 이렇게 했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만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못 들고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1년 전에 내가 그 얘기를 이해를 했다라면은 다른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건데, 이러면서 울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찾아가가지고 괜찮다고, 지금 이 얘기 알아먹으면 된다고, 지금 오히려 잘 된 거라고, 당신이 수감된 게 잘 된 게 아니라 이 얘기 알아먹을 수 있는 기회, 당신이 지금 수감 생활하고 나가는 지금 마당에도 당신은 방어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인정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약물 앞에 완전히 무기력하다.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해가는 NA 12단계의 첫 번째, 완전히 무기력하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약물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 이거 인정 안 하고 이제 마약은 나하고 끝이야. 왜? 그 순간은 끝이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진심인 거 맞아요.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현장 앞에서 또 마약 앞에 서보니 안 되는 나 자신, 그것도 진리거든. 진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하면 나는 내 앞에 솔직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방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에서야 나는 무기력하니까 내게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강의 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강의 때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필로폰은 아니지만 다른 약물로 강의에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었으니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의 중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고 강의 끝나면 다 뿔뿔이 자기 현장으로 갈 것이다. 그 일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했던 약물이 생각나고 그 약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민 가고자 생각할 만큼의 당신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당신이 거부 못할 것이다. 이 강의를 그냥 강의 중에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강의 들을 때 뭔 저런 소리를 하냐. 나 이제 마음 다 먹었는데 이번 사건만 잘 해결되고 이 강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앉아있지만 강의 끝나고 이번 사건 잘 해결되고 법적으로 잘 해결되면 마약하고 내하고 끝이다.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 자기 지역과 자기 하는 일로 돌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법적으로 절차도 잘 준비하고 자기 일에 잘 복귀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또 하고 싶으면 또 했다가 처벌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하고 그러다가 또 하고 싶고, 야, 한국에서 평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잘 준비해가지고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냐, 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문득 봤는데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죠? 강의 때 내한테 들었는 거죠. 그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정말 당신 말이 이제 들린다고. 완전히 무기력하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면 지금 법적인 처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처벌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방어할 힘이 없는데요. 무기력한데요. 이게 인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중독자다. 나는 환자다. 내가 아프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아파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마약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수준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되거든요. 마약의 마약 문제가 내 내면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게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가는 문제라면 이 정신 문제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잖아요. 내 뇌가 약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반응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를 인정하게 된다면 무기력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사실이 전달되고 바른 인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 나는 방어할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라는 인정되면 만약에 기소유예 중에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시간이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만남 속에서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인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약으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약의 어떤 흐름, 동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웃긴 거지만 이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좀 강한 얘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게 각인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아주 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2번이 됐습니다. 2번 됐습니다. 2번 넘어가기 전에 쉬고 2번 바로 하겠습니다.